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미용 및 재생부인과에서 하는 부인과 레이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학문이 미용 및 재생부인과입니다. 에스테틱 앤드 리제너레이티브 자이네콜로지. 여성 건강관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산부인과, 피부과, 비뇨기과, 혈관이나 성형외과 분야에서 매우 흥미롭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꼽히고 있고, 특히 여성 생식기 부위의 미적 외관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미용 시술을 포함했기 때문에 성형 부인과라고도 부릅니다. 코스메틱 자이네콜로지라고도 부릅니다. 출산이나 폐경, 노화, 반복적인 외상 후에 해부학이나 생리학이 변했을 때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여성의 생식기,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미학을 완성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관련 분야가 손을 잡고 이 분야를 더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때입니다. 이 분야에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여성들이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자기의 은밀한 부분에 대한 아름다움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포르노 사이트 방문자의 30%가 여성이고, 남성보다 여성이 휴대폰으로 더 포르노를 많이 보는 것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포르노를 보면서 여성의 성기를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 거랑 비교하면서 내게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성이 완벽한 몸매를 원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모델의 외모를 모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얼굴뿐이 아니라 외음부에도 해당이 되는 일입니다. 모바일로 보는 여성과 남성의 수가 있는데, 여성의 수가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또 다른 이유는 수명 연장 때문입니다. 많이 살게 되는데 누구나 노화를 되돌리고 싶고 젊음을 유지하고 싶죠. 그게 몸 전체뿐이 아니고 여성의 성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세계는 지금 회춘을 향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평균적인 여성은 폐경 후에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질회춘, 요실금, 갱년기 비뇨생식기 증후군 같은 치료나 또는 미용, 그다음에 기능 향상에 대한 유용성이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이런 요구는 미용이라든가 회춘 부인과 분야, 이제 회춘이라는 말도 쓰는데 에스테틱 혹은 리주머네이션, 자이네콜로지 이런 분야의 갑작스러운 성장으로 이어졌고, 의사는 이것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코스메틱은 우리가 화장품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그리스의 형용사에서 코스메티쿠스, 즉 꾸미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이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1638년이었고 이게 주로 화장품을 가리키는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옛날부터 사람들은 아름다움, 미를 추구하는 신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인도의 의사 수시루타는 기원전 3000년 전에,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부터 훨씬 전에 이런 다양한 외과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성형외과 의사로서 관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벌써 600년 전에 이런 성형수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부터 한 150년 앞섰는데 그의 책에는 음순 성형수술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인도 의사 수시루타가 그린 자기 성형외과 책에 이렇게 성형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 성형외과에서 얼굴도 아닌 음순 성형수술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과거에 우리가 연기를 사용해서 김을 이렇게 쐬가지고 질의 감염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균을 죽이기도 했잖아요. 오늘날도 이 증기로 우리 훈증이라고 하잖아요. 질을 조여주거나 활력을 불어넣는 치료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 연기나 증기는 다 열이잖아요. 이렇게 열은 실제로 조직의 온도를 올려서 최적 수준으로 높인 다음에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런 원리가 이제 회춘을 위해 사용됐다는 거고, 이것이 발달해서 에너지 기반 장치,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 우리가 말한 레이저죠. 이게 기초가 됐고, 이것은 엘라스틴, 콜라겐의 리모델링으로 이어져서 결국 회춘, 리주버네이션을 유발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저를 음해하기 위해서 회춘이란 말을 썼다고, 질회춘이란 말을 썼다고 저에게 공격을 했는데, 이 질회춘이라는 역사는 10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썼고 최근에 더 많이 쓰고 있고 각광받고 있는 단어이고, 이 회춘이라는 것이 다시 젊어지는 거거든요. 봄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영의 개념입니다. 베지노플라스티는 질성형이거든요. 이 질성형이 여성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주된 관심을 두었던 여의사에서 처음으로 기술이 됐고, 이미 서기 1, 2세기부터 의사 소라누스가 그리스 문헌에 여성 미용 성형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서기 6세기에는 부인과라는 책 4권 중에 성적 쾌락을 향상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음액수술을 설명을 했고, 서기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 의사 필라노수스는 비대해진 음액을 절제했고, 의사 아미다에 의해서 서기 4세기에 책 16 Books on Medicine에서 요약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라비오플라스티가 음순 성형수술이잖아요. AD 7세기에 그리스 의사에 대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도 여성의 성기와 관계된 성형수술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랍계통의 나라에서는 비대하지 않은 음액도 절제해서 미용사의 동기가 아니라 그 혼전 소녀의 성적 욕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집트나 이런 아랍계통에서 사용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불행하게도 여성 생식기 절단은 지금 현재는 하면 안 되는데 여전히 시행되고 있고, 그것의 교정, 이미 잘라버린 성기를 교정시키는 것도 미용, 부인과 및 성형기술에서 하고 있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1, 2세기에 인도에서 질 회춘과 질을 수축하거나 확대하는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전 세계적인 역사에서 많은 그 기록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도 성형 부인과에 대한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음순 성형술, 그 다음에 외음부 재건수술, 그리고 1957년에 대한 발표, 그 다음에 수많은 지난 세계 산부인과 교과서에서 다양한 제목 아래 질 성형술, 음순 제거, 외음부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영국에 있는 전문 예술가가 여자의 생식기를 석고 모형을 떠서 조각품을 만들어서 질의 만리장성을 만들어서 외음부의 모양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여성 생식기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럼 현재 미용 및 재생부인과는 어떻게 됐나? 주로 레이저, 고주파, 그 다음에 하이프, 카복시 같은 에너지 기반 장치, EBD라고 하는데, 이거와 함께 더 많은 발전을 통해서 이전에는 치료할 수 없었거나 치료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간주되었던 상태를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10년 사이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술에 비해서 결과가 개선됐고, 통증 없이, 그 다음에 하루 만에 아니면 입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비용도 절감하고, 이런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의료용 레이저의 연구 개발의 주요 초점은 레이저 제모, 그 다음에 다리 정맥을 포함한 혈관 병변 치료였고 시력 교정이었는데, 지난 20년 동안 혁명이 있었습니다. 초점은 미용 부인과로 옮겨졌습니다. 북미는 주로 이제 미국이죠. 북미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높은 소득, 미용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정교한 인프라 등으로 이 분야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용성형외과 협회 ASAPS는 1997년 이후 미용 성형수술이 446% 증가했고, 2007년에는 8%가 증가했고, 이것은 남성 성형수술이 17% 증가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에도 소득 증가, 그 다음에 인식 증가, 의료 인프라 개선으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유럽이 세 번째인데, 성형부인과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센터라든가 훈련된 전문가를 제공하면서 질회춘에 대한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게 성장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하이고 이게 미드고 이게 로우거든요. 가난한 나라들은 미용 성형이 증가하지 않고 주로 잘 사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북미,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연안, 그 다음에 유럽, 이 나라들이 엄청난 속도로 미용 성형외과, 미용 및 재생부인과 분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용 재생 부인과는 새롭고 중요한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상 그 시점이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증거 기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의사의 책임입니다. 새로운 분야인 동시에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의사는 적절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어서 의사 자체도 보호해야 합니다. 질 점막 두께가 약 3mm이고 CO2 레이저 투과율은 50에서 125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되게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덜 침습적이고, 그래서 적절한 지식과 훈련을 통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연구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질관리 이점을 이용하면서 EBD가 필요한 승인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특히 여성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은 옛날부터 권리였습니다. 이상적인 아름다운 생식기를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를 기반으로 선택하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으로 적용되는 시술은 환자의 만족도도 높이고 합병증 비율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용뿐만 아니라 노화에 따른 질건조증, 요실금, 폐경 후에 비뇨 생식기 증후군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술을 여성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용 및 재생부인과는 새롭게 떠오르는 학문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회춘이냐 아니냐 말이 많지만 저는 회춘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회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증거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좀 애매한데, 모든 여성은 젊어지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습니다. 질과 생식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학문이 미용 및 재생부인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핫한 것이 질 레이저입니다. 오늘은 부인과의 질 레이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